당신 회사의 능력은 뛰어난데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 있지 않나요? 200년 전 한 선비가 이 문제에 정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을 쓰는 데는 재능보다 인품을 먼저 보라.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이 한마디가 지금 당신의 조직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였던 정약용 선생의 인재 경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약용,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세상을 떠난 이 위대한 사상가는 500여 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그의 책들은 모두 백성을 위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이었습니다. 특히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탐관오리부터 선량한 백성까지, 능력 있는 관리부터 무능한 위정자까지, 그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람을 쓰는 데는 재능보다 인품을 먼저 보라. 우리는 지금 재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 높은 학점, 화려한 자격증, 뛰어난 외국어 실력, 수많은 수상 경력, 채용 공고를 보면 온통 스펙에 관한 것들 뿐입니다. 물론 재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묻습니다.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보았는가? 현대 기업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앨런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2001년 미국 7위. 대기업이었던 앨런은 하버드, 스탠퍼드 출신의 천재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과는 회계 부정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능은 넘쳤지만 인품이 없었던 거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갑질로 무리를 일으키는 임원들, 성과는 좋지만 팀원들을 괴롭히는 팀장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독성 있는 직원, 한 명이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고 성과자의 긍정적 영향보다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재주만 뛰어나고 덕이 없는 자는 그 재주로서 반드시 악을 행한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악인이 무능한 악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하는 인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정약용이 말하는 인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도덕성입니다. 정직, 성실, 청렴. 기본적인 윤리의식 말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리가 청렴하지 못하면 그 죄는 도적보다 심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적은 한두 사람을 해치지만 부패한 관리는 수천 명의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부정직한 직원이 회사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집필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배운 것을 백성을 위해 써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집니다.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반대로 재능만 있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성과는 자기 덕, 실패는 남 탓입니다. 셋째, 배려심입니다. 정약용의 저서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입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동료를 무시하고 후배를 괴롭히고 약자를 깔보는 사람이라면 팀 전체의 분위기가 악화됩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시나요?
구글이 5년간 180개 팀을 분석한 결과 가장 생산성이 높은 팀의 특징은 천재들로 가득한 팀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인품의 중요성입니다. 도덕성, 책임감, 배려심.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이라면 설령 재능이 조금 부족해도 함께 일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은 키울 수 있지만 인품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약용은 재능을 완전히 무시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 재능도 있고 인품도 있는 사람. 두 번째, 재능은 있지만 인품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재능은 없지만 인품은 있는 사람. 네 번째, 재능도 없고 인품도 없는 사람. 4번은 당연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번과 3번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많은 조직이 2번을 선택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당장 성과를 내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3번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장기적으로 보면 3번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이 향상됩니다. 반면 인품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결국 성장이 멈춥니다. 둘째,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성장시킵니다. 후배를 가르치고 동료를 도와주고 팀의 사기를 높입니다. 인품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잘해도 팀을 망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분위기를 해치고 이직을 유발합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차이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인품이 좋은 사람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인품이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덕이 있으면 재주는 점점 늘어나지만 덕이 없으면 재주는 점점 줄어든다. 인품이 재능의 토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현대 사회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정약용의 철학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사우스웨스트 항공. 미국의 저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채용 철학이 독특합니다. 태도를 보고 고용하고 기술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능력보다 성격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심지어 면접장에 오는 과정에서 청소 직원이나 접수 직원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도 체크합니다. 결과는 사우스웨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항공사 중 하나가 되었고 직원 만족도와 고객 만족도가 모두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례 2, 넷플릭스의 실수. 반대로 넷플릭스의 초기 사례를 봅시다. 넷플릭스는 한때 브릴리언트 저크 정책으로 유명했습니다. 천재적이지만 성격 나쁜 사람들도 고용한다는 뜻이었죠. 결과는 팀 분위기가 최악이 되었고 협업이 불가능해졌고 좋은 인재들이 떠났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이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쓰라린 경험을 통해 정약용의 지혜를 깨달은 것이죠. 사례 3, 국내 대기업의 교훈. 국내 대기업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는 명문대 출신, 높은 학점, 화려한 스펙만 보고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갑질 논란,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 능력은 뛰어나지만 인품이 문제인 임직원들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인성 면접을 강화하고 인성 검사를 도입하고 가치관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독성 있는 직원을 피하는 것이 슈퍼스타를 고용하는 것보다 조직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정약용이 옳았습니다. 인품이 먼저입니다. 좋습니다. 인품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죠?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인재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평소 행실을 살펴라.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일상에서 드러난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레퍼런스 체크입니다.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일하는 게 어땠나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둘째,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본다. 큰 악은 작은 악에서 시작된다. 면접이나 채용 과정에서 관찰하세요. 약속 시간을 지키는가? 면접장에 오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한 기업은 면접장에 일부러 쓰레기를 흘려놓고 지원자가 그것을 주우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 쓰레기를 주운 사람들이 입사 후 더 좋은 팀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어려운 질문을 던져라. 상황 면접, 행동 면접을 활용하세요. 동료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 윤리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간을 두고 관찰하라. 사람을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인턴십이나 수습 기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글은 채용 과정에 평균 46개월이 걸립니다. 다섯째,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라. 패널 인터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약용의 가르침은 조직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재능과 인품 두 가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나요? 능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을 많이 쓰면서 인품을 갈고 닦는 데는 얼마나 투자했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용할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성실성, 지능, 에너지. 하지만 첫 번째인 성실성이 없다면 나머지 두 개가 오히려 당신을 망칠 것입니다. 빌 게이츠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입니다. 장기적인 성공의 비밀. 단기적으로는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품 좋은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사람들이 돕고 싶어 하고 기회를 주고 추천해 주기 때문입니다. 진짜 경쟁력은 인품. 특히 지금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AI와 자동화가 발전하면서 단순한 기술적 능력은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인간관계, 리더십, 윤리적 판단, 창의적 협업. 모두 인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어려울 때 찾고 싶은 사람인가? 만약 답이 머뭇거려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인품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인품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품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첫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 큰 덕은 작은 선에서 쌓인다. 약속 시간 지키기,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사람 이야기 경청하기, 고맙다고 말하기, 잘못했을 때 사과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인품이 됩니다. 둘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매일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이런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했는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 셋째,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맹모 삼천지교를 아시죠?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넷째, 책을 읽고 역사를 배워라. 정약용이 위대한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인전, 역사책, 철학책을 읽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성장 방법입니다. 다섯째, 용기를 가져라. 인품을 지키는 건 때로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부정부패를 비판했다가 유배를 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진짜 손해가 아니다. 부정한 일을 하고 이득을 보는 것이 진짜 손해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을 쓰는 데는 재능보다 인품을 먼저 보라. 정약용 선생의 이 한마디가 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중요할까요? 우리는 재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능력 있는 악인이 무능한 악인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메시지.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인품이 재능의 토대다. 인품 없는 재능은 모래 위의 성입니다. 둘, 단기가 아니라 장기를 보라. 10년, 20년 후를 보면 인품 있는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셋, 진짜 성공은 함께 이루는 것이다. 협력하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성공합니다. 우리가 할 일, 조직의 리더라면 채용할 때 인품을 먼저 보세요. 당장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생각하세요. 개인이라면 능력만큼 인품도 키우세요. 자격증 하나 더 따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되는데도 투자하세요.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사람을 쓰는 데는 재능보다 인품을 먼저 보라는 말씀. 이것은 단순한 채용 조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능력은 뛰어나지만 혼자만 잘 사는 사람? 아니면 능력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고, 진짜 가치는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배려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쓰는 데는 재능보다 인품을 먼저 보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